멋진 2학년 3반의 나의 주장 펼치기를 보시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고 도서명과 저자명만 밝히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쓴 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돈 많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부러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소설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주인공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것을 통해 그레고르가 대중들과 가족들의 혐오 대상이 된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 과연 이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일까?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돈 많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사회를 썩게 만든다. 겉모습으로만 판단받아 사회에서 혐오받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시선과 말들로 상처받고 아파할 것이다. 인간은 기능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김여령의 우아한 거짓말을 읽고 쓴 글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점점 더 부풀어진다. 그렇게 부풀어져 결국엔 사실보다 훨씬 과장되어 거의 다른 내용으로 변형된 이야기는 거짓 소문이 되는 것이다. 거짓 소문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의 주인공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반이 된다. 악의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주인공에게는 결국 악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거짓 소문으로 혼자가 된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 너의 입으로 인해 한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게 될 수도 있으니 너가 예비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글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에 정해진 답이 있을까?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2004년 여름 플로리다를 휩쓴 허리케인 찰리, 이로 인해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란을 멈추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것은 가격 폭리 방지법인데 이에 따른 찬반 주장은 바로 복지, 미덕, 자유에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각자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발생한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글쓴이는 복지, 미덕, 자유 중 복지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름 현실적이다. 자유와 미덕도 충분히 중요한 요소인 반면 자유와 미덕만 있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가격 폭리 논란처럼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자유와 미덕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또는 내일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 없다면 과연 사람들이 자유와 미덕을 먼저 추구할까? 아마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와 미덕, 특히 자유는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행되어도 늦지 않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덕과 자유 또한 복지와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다면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고정욱의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를 읽고 쓴 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태학이나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미혼모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고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힘든 나이이므로 사회에서 오히려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글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의를 도덕의 정의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 보편적인 도덕이 있고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와 반대로 공리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칸트와 같이 행복 극대화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는 있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좋으면 그 의견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많은 충돌을 하지 않고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